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4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4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편 시작합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입니다.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자, 교재 228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몬 소스, 레몬은 치매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례를 더 잘 들리게 하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다 삼킨 후에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줘야 되겠고, 세 번째, 숨쉬기 어려워하면 식사를 중단해야 되겠죠. 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4번, 수시로 물어본다가 틀렸어요. 말을 건네지 않는다. 말을 하는 건 호흡이고 식사는 식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을 시키면 오히려 사례가 걸릴 수 있겠죠. 자, 5번 자세입니다.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 이것이 정답입니다.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번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변위를 높여준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리가 바르지는 않아요. 이거는 방문 간호사나 의료인이 하는 건데 2번부터 보겠습니다.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우리가 밀어넣으면 안 되죠.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면 알린다. 이게 맞겠고, 3번째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주나요? 아니죠. 잠궈야 되겠고,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를 하면 되겠고,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궈야 되겠죠. 그래서 2, 3, 4, 5번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38번 가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준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요, 5번이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루약 복용할 때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녹여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줄 수도 있겠죠. 39번입니다.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아픈 쪽이 오른쪽 귀예요. 자, 1번 보기입니다.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번 귀 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2번이죠. 관련 사항 238페이지에 있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이 있는 치료가 오른쪽이란 말은 치료할 귀가 오른쪽이란 얘기죠.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차게에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궈서 약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두 번째, 약을 넣은 후 기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은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니라 뭐예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후 하방이 틀렸고요. 네 번째는 약을 넣은 후 어느 쪽을 아래로 향해야 해요? 안 아픈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 귀는 아래쪽으로, 오른쪽은 위쪽으로 해서 아래를 향한 거는 오른쪽 귀가 아니라 왼쪽 귀가 되겠죠. 자,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라 넣기 전에 귓바퀴와 외이도, 속까지는 닦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가 정답입니다. 40번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입니다.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번 의복을 갈아입혔을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번 수액의 주입 속도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지 그 수액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낮게가 틀렸고요. 2번은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 주사바늘을 교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교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사가 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거하나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네 번째 답인데요. 수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을 해 놓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우리가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5번 주사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비벼대면은 거기가 멍들죠. 피가 나와가지고 비비지 않고 어떻게 저 꾹 눌러준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41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 준다. 3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답을 구해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자, 1번부터 보면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주면 너무 부끄러워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사생활을 보였는데 어둡게 하면 또 낙상의 우려가 있겠죠. 4번 변기 옆에 손잡이 설치해서 필요시 이게 정답이겠고요. 5번 문을 열어두면 이것도 또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요청할 때 응급배를 설치해 주거나 손에다가 쥐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문 바깥에 서 있거나 해가지고 스스로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42번입니다. 자,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에 머리를 낮춘다. 4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너무 조용하면은 그 배변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TV나 라디오를 켜둔다, 음악을 켜둔다 이랬었죠. 2번이 정답이에요.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맞고요. 세 번째, 배에 힘을 주려면 침대 머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배변 후에는 항문에서 요도 쪽이 아니라 요도 쪽에서 항문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5번은요. 바지를 내린 후에 하반실 무릎덮개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무릎덮개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지를 내리는 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 방법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번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시면 배변하는 동안 말을 건네면은 마음 편하게 배변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렸죠. 2번은 변기는 8시간마다가 아니라 배변을 하는 즉시 처리하는 게 맞겠고요. 세 번째, 이동 변기의 위치입니다. 자, 대상자의 어느 쪽에 놔야 돼요? 건강한 쪽에 놔야 되죠. 지금 문제에는 왼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에 놔야 돼요? 오른쪽에 놓는다가 맞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4번은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게 해야 되겠고 5번은 정답입니다. 자,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이게 맞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에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보기입니다.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 답이죠.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서 소변을 보게 하고 기저귀를 차게 되면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투수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45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1번 보기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번 화장실 이용을 하도록 돕는다. 4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유치도뇨관 하면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변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수분 섭취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배가 빵빵한지 확인한 5번이다. 유치도뇨관을 우리는 제거하지 않아요.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고요. 오줌줄을 달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해도 소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연결을 잠그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아랫배가 팽만감이 있는지 소변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고 꺾이거나 막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유치도뇨관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6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번 의치를 뺄 때 아래쪽을 먼저 뺀다.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 두면은 안 되겠죠. 미온수에 담그는 게 맞겠고요. 또 두 번째, 세척한 후에 끼고 자기 하나요?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 보통 6, 7시간 빼놓는다 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하면 되겠고, 세 번째,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리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관을 하죠? 의치세정제는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지요. 의치를 뺄 때는 어느 쪽부터? 위쪽부터. 낄 때도 위쪽, 뺄 때도 위쪽. 이빨을 칫솔로 닦을 때도 위쪽. 우리가 그 구강 관리에 있어서는 다 순서가 위에부터 아래, 위하고 아래,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편할 겁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요게 답이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자, 1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3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면 손톱이 아니라 손톱으로 하면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손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 맞습니다. 이거 26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하지 않죠. 추워요, 어르신들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리고 그 다음에 빗기는데, 만약에 엉킨 머리카락이 있다면 두발 세정제가 아니라 물을 적신 후 보통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제 빗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도 곧잘 나오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입니다. 자,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번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26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모직으로 된 양말은 정전기를 일으켜요. 자, 이분들은 또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뭘로 된 거? 면으로 된 양말을 신기는 게 맞겠고요. 자, 손톱은 어떤 모양? 둥근 모양. 일자 모양은 발톱은 일자 모양. 굉장히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보습 기능인 비누를 사용한다? 정답입니다. 자, 4번. 차가운 물에 헹구면 어르신들 좀 춥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식힌다가 맞겠고요.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르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번 보기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번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272페이지 5번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말초혈관으로 가기는 한데 회귀하는 게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머리, 왼팔, 오른팔. 두 번째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왼팔, 머리, 오른팔. 4번 왼팔, 오른팔, 머리.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답을 쓰고 맞는 답의 보기를 찾아가는 게 더 편하시겠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인데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추가 없는 옷을 입힐 때. 옷을 입히는 거니까 어디부터 입혀야 돼요? 마비된 쪽을 입히고 머리가 들어가고 건강한 팔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팔을 먼저 끼우고 머리를 끼우고 왼팔을 끼우는 5번이 답입니다. 51번입니다. 자, 요 문제.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이 의자에 앉으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건 아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이 일어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발꿈치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 286페이지에 참고 왼쪽에 있는 조그만 참고란에 보면은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도 사실 그림 문제인데 휠체어가 그려지면서 그림이 별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림을 생략을 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시트 가운데도 올린다. 요건데 접는 순서예요. 이럴 때도 가나다 이거 하면은 헷갈려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잠금 장치를 잠그는 건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답은 2번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트 가운데를 들어올리면은 좌우로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해서 정답은 가, 다, 나 이렇게 되겠죠. 53번입니다. 우리 가나다라 문제 나오면 참 싫어하시는데 53번 문제 먼저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보기를 보면 가번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나번 대상자의 마비축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주죠. 다번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고 라번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이것도 보기는 가나다라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는 가나다라 옆에다가 1, 2, 3, 4를 쓰고 그거를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요, 4번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휠체어의 잠금 장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퀴가 달렸다 할 때는 무조건 잠금 장치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헷갈리시더라도 1번, 2번은 아니에요. 나가 먼저니까. 3, 4, 5죠. 그중에 또 우리가 문제를 순서를 잘 모르실 경우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번을 보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예요. 자, 우리가 바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다번이 맨 마지막이겠죠.
라가 첫 번째, 다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5번이 아니에요.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 이것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 몸을 부축해 주는 게 먼저인지, 건강한 속으로 바닥을 짚게 하는 게 먼저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축을 해줘야 어르신이 건강한 속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내려앉겠죠. 그래서 순서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바닥에 내리고, 그 다음에 마비측의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주고, 어르신 스스로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은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에 내려앉게 하는 게 정답이어서 정답은 라나 가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먼저 잠금 장치 먼저 내려앉게 한다. 다.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뭘 먼저 해야 되지? 이 순서를 외우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부축해줘서 살살 내려앉는구나 하면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5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를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예요. 자, 이것도 가나다라가 쭉 있는데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에요. 자, 우리가 지팡이를 짚는 거는 건강한 쪽에 짚습니다. 자,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이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왼발, 오른발 있는데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아, 왼쪽에 짚는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냐, 나냐예요. 자, 지팡이를 짚는데 팔은 발의 왼쪽에 있습니다. 더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가번이 답이에요.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하니까 답은 가번. 가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것도 가나다라마가 쭉 있는데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나, 다, 란데요.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이번에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자, 뭐 위팔, 손목과 엉덩이 부분, 무릎 이렇게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산에서 조난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척추 고정판으로 헬기로 환자를 후송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가번을 하면은 머리를 조이면 안 되겠죠. 다리 밑으로 하면 엉덩이 부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 다, 라. 요 3번이 답입니다. 5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세 변환형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커버는 분리돼야지 세탁을 할 수 있겠고 2번이 정답이고요. 충전재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마찰이 적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세가 고정되지 않아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고 지퍼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복주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57번입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답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래가 묻은 시트를 소각 처리한다. 그럼 뭐 다 태워버려야 되죠. 따로 세탁하면 되겠고 2번은 정답입니다. 따로 세탁하는 거. 3번은 소변이 묻은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 이거 하면 안 되죠. 빨아서 하든가 뭐 일회용이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이 단백질이 응고하기 때문에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게 맞겠죠.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것까지는 맞아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가 맞겠죠.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가 정답입니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과 현관문의 문턱을 제거한다. 2번.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번.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번.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번.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현관 문턱 제거하는 거 맞죠? 2번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하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세 번째 슬리퍼가 틀렸죠. 예,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화장실 사용이 쉽듯 침대 난간을 내려놓으면 낙상하기가 쉬워요. 5번 거꾸로 써놨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59번입니다. 자,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번 숨을 깊이 마시며 대피한다.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싸야 되겠고, 자, 깊이 숨을 마시면서 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답이죠.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하고 4번은요.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화재가 번질 수 있겠고 5번은 허리를 펴는 게 틀렸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벽을 짚으면서 이동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비상구로 이동한다가 정답입니다. 60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자, 1번 미역, 2번 감자, 3번 수박, 4번 식빵, 5번 흰밥. 답을 구해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미역이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감자, 수박, 식빵, 흰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 대상자들이 좀 제한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미역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정답입니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오리털 리본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속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푹신한 매트리스, 푹신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쉬운 게 바로 푹신한 거라 적당히 탄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리털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고요. 3번은 정답이에요.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하는 거 정답이고요. 4번은 흡수하지 않는 베개속이고 그 다음에 5번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수시로 교체하는 게 맞죠.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해서 이동해서 해야 되겠고 두 번째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보폭을 좁게 해야지 넓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또 두 번도 빠르게 이동하면은 어르신 힘들어서 이동 못하죠. 3번 외출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하는 건 맞는데 가족이 아니라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 차량을 이용할 때 어르신을 먼저 태우고 요양보호사가 탑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외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63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번 채광을 고려해서 1층보다는 2층에 배치한다. 4번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곳으로 감싼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안쪽에 잠금 장치를 제거하죠. 잠그지 못하게 해야 되고 2번은 정답입니다. 난간 주변에 밝은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위험한 걸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1층보다 2층이 아니라 2층보다 1층에 배치해야 되고 거꾸로 썼고요. 목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두면 안 되겠죠. 닿지 않는 곳에 둬야 되겠고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잡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열 전도율이 낮은 스티로폼 같은 걸로 감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밝은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가 정답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해서 제공한다. 4번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사 번이죠. 여기는 치매 대상자라고 나와 있지만 208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어르신들의 약물 복용 돕는 방법을 치매 대상자라는 말을 끼워서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인지장애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하는 거 틀렸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되고 2번 침상에 절대 안정한다? 예, 약물 복용했다고 무조건 절대 안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있다라든가 하면 몰라도 이게 틀렸고요. 세 번째는 증상에 따라 약을 우리는 조절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드셔야 되겠고 4번이 맞죠?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를 했다가 병원에 가져가서 그 약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도 기관장의 허락이 아니라 누구? 예, 처방.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는 거라 답은 4번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가 정답입니다. 65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물으며 바깥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1번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을 한다. 5번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자,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요. 3번이 답이죠. 왜냐고 물으면 안 되겠고 예, 사실을 알려주면 이 어르신 너무 슬픕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해서 잊게 하게끔 하는 게 바로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입니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번 계속 음식을 거부하며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3번이죠.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음식이 있는데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순서대로 가르쳐준 우리 교재 445페이지를 펴시면 음식을 한 가지씩 내어놓아서 드시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혼란스러우니까 요것 드시도록 알려주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67번입니다.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자, 답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요. 3번 따뜻한 우유 제공이죠.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204페이지에 보시면 수면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68번 침해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1번 침실을 바꾸어 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자, 요거는 460페이지 보시면 침해 대상자의 배회에 관한 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요거예요. 그래서 잠옷이 젖었는지. 그래서 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답은 4번이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70번입니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마당을 함께 걸으며 산책한다.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거든요. 자, 요거는 석양증후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64페이지 볼 석양증후군 나오는데 석양증후군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어렵진 않죠. 함께 있어준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마당을 함께 거닌다. 1번이 답입니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1번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좌석을 띄어서 앉히는 게 정답입니다. 자,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자, 1번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번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번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나쁜 내용을 해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교재 405페이지 보면은 효과적으로 의성할 말 듣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아 전달법을 활용한 반응. 요양보호사가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신 떡을 준비해서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는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1번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번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번 잘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4번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요. 자, 나전달법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예, 나전달법도 매번마다 나오는 건데 나전달법은 뭐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식사량이 적었다. 이거는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걱정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자, 74번입니다. 다음에서 요양보호사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이에요. 하루 종일 너무 무료하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너무 많이 심심하니까 집중을 잘 하시니 서예교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예교실입니다. 자, 1번 운동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자기개발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자, 어떤 여가활동일까요? 서예교실은? 네, 정답은 4번 자기개발 활동이죠. 자, 운동 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정도가 있고요. 사교오락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이야기하고요.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죠. 교회나 사찰이나 성장 가는 거. 그다음에 4번 자기개발 활동은 여기 있는 서예교실도 있지만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시 낭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등이 자기개발 활동이고요. 가족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나들에서 가족자가 들어있고 어르신이 외식할 때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가족과 함께 가겠죠. 그래서 가족중심 활동에는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기개발 활동이었어요. 자,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다. 자, 보기를 보시면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대요. 자,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예, 만져본다라는 건 안 보이니까 만져서 촉감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예, 방향을 대상자 중심에서 하고 또 시계 방향 12가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교재 41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옆에서 서서 대화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번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번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면 옆에서 대화하는 게 틀렸어요. 앞에서 대화해야 되고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라는 건 말하기 싫다라는 비언어적인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손짓 발짓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더 알아듣기 편하겠죠. 그게 또 틀렸고요. 4번은 눈높이에 맞춘 자세 맞습니다. 또 뒤에서 감싸면서 부드럽게 뒤에서 하면 놀래요. 항상 어르신들하고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가 정답입니다. 77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차강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은 잘라 복용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보시면 고지혈증 물과 함께 복용하는 건 맞지요. 자, 2번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해요. 고혈압약 말빠니까 또 뭐가 있죠? 고지혈증약이나 고혈압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왜?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답이고요. 3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한다. 이 내용이죠. 차광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건 니트로글리세린 요 약은 협심증 환자가 쓰는 약인데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갈색 포장으로 그 빛이 차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광된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절단선이 있는 분할선이란 똑같은 얘기죠. 분할선, 절단선 잘라서 복용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고혈압약은 자몽주스 함께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부작용이 증가해서 정답입니다. 7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종과 출혈이에요. 이번은 출혈입니다. 자,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지를 대고 지혈한다. 자, 정답은요? 5번이 답이죠. 예, 우리가 무조건 이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진통제, 약물을 제공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골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마사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통증 부위, 부종 부위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냉찜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그게 틀렸습니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까지 되고 지혈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79번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여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먼저 반응 확인을 하죠. 이분이 호흡이 있는지, 심장이 멈췄는지, 가슴에서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가슴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해주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이 들어가는 것은 3번이 답입니다.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죠.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좌우에 하나씩 붙이는 그림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실기편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